김호중 2심 판결 결과 및 분석 향후 활동 전망. 무대의 귀환을 위한 서막.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가요계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음주 뺑소니 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원이 제시된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바탕으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해당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김호중의 2심 판결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향후 법적 전망을 예측하고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심 판결 내용 및 주요 영향 요인 심층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김호중이 제기한 형량 부당 항소와 검찰이 제기한 형량 부족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김호중의 사고 후 도주 행위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실제 운전자가 김호중임이 밝혀진 후에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을 지적하며 사고 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호중 측은 1심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검찰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특히 김호중 측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행 분석, 감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고 당일 김호중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은 1심 선고 전 100여 통,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4통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이 반성의 뜻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과 사고 후 은폐, 시도 등의 좋지 않은 정황을 더 크게 고려하여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분석. 김호중의 2심 판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도주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전후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증거들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호중이 음주 전후 주점을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행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김호중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고 당시 그의 상태와 행적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언론 보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판결 이후 온라인 뉴스 댓글 등에서는 김호중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그의 범행 행태와 인간적인 실망감을 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사회적 관심과 비판적인 여론은 법원이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사회 전체의 법 감정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되었지만 법원은 사고 전후 정황과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김호중의 음주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음주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더라도 음주 행위가 사고 발생 및 도주라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및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비해 비교적 엄중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 연예인 사건 판례 비교 및 향후 법적 전망. 유명인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각 사건마다 법원의 판결은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2년 배우 김세로는 음주운전으로 공공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세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991년 배우 조영기는 음주운전 후 3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유기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죄로 기소되는 등 더욱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수 강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2016년에는 음주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가수 호란 역시 음주운전 전과 3범으로 2016년에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정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배우 윤제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년에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중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은 김세론의 벌금형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이는 김호중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택시와의 충돌 사고, 도주,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은 특히 김호중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일부 연예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김호중의 경우에는 뺑소니와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호중에게 남은 법적 절차는 대법원 상고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하급심의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법리, 오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호중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2심에서 확정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그의 법적 처벌의 최종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의 향후 활동 재개 가능성. 김호중은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약 14만 5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전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팬덤은 그의 앨범 구매, 콘서트 참여 등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펼쳐왔으며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팬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은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에게 사랑받아왔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은 여전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을 거친 후 복귀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 역시 출소 후 진정성 있는 반성과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팬덤은 이러한 복귀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이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전의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나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숙 기간 동안 음악적 역량을 더욱 갈고 닦아 이전보다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음악을 선보인다면 대중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곡을 발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역시 그의 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대중의 비판적인 시선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복귀 시점을 결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위기 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이미지 회복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팬클럽 및 소속사의 향후 활동 계획. 김호중은 과거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 운영진 역시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가수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 되어 김호중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발생 후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한 김호중이 예정된 공연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김호중의 출소 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팬들의 강력한 지지와 김호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향후 활동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긍정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팬들은 그의 복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발걸음. 김호중의 2심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그의 범행의 심각성과 은폐 시도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그의 곁에는 여전히 강력한 팬덤이 존재하며 뛰어난 음악적 재능 또한 변함없습니다. 김호중이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그리고 음악적인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그의 팬들은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으며 소속사 역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의 재능과 팬들의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김호중은 다시 한번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해 봅니다.